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부상이 상당한 경우에 말이죠.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의 불편함이나 또 수술이나 치료 후에 회복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정 기간 치료 후에도 좀 몸에 문제가 남는다면 장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장애 판정의 기준이나 장애의 종류 이런 것들을 오늘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장애가 있었고 혹시라도 나는 어떤 종류의 장애와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장애의 종류와 기본적인 판정 방식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판정 기준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국가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인정하는 국가장애인 제도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서식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이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 후에 장애 등급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장애인 카드가 발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를 기초로 해서 심사 후에 급수를 정하고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말이죠. 1980년대 초반에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그 부작용이 좀 많았습니다. 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작성을 할 때 예전에는 말이죠. 몇 급 몇 항의 장애가 있다고 의사가 명시를 해준 겁니다. 이게 초기에는 말이죠. 병원에서 장애 등급을 정해서 발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인정을 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장애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한 국가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매우 강화된 제도로 조금씩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PD님 주차장에 가보시면 그 장애인이 주차하는 장소를 보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주차장 가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적도 좀 있습니다. 좀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쉽게 장애인 등록이 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고 장애인 등록의 발급 과정과 장애 진단의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장애인 등록증을 이제는 쉽게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의 장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산재사고죠. 산재사고. 산업 현장에서나 근무지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겠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겠어요. 자, 치료가 고정되거나 또 치료를 다 해서 종결이 되면 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장애 심사를 거친 뒤에 말이죠. 장애 급수를 정하는데 산업재해법상의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산재 처리된 후에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애 판정은 장애 보상금을 주기 위한 장애 판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장애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그 급여를 주기 위한 그 판정이죠. 네. 그래서 아까 국가 장애와 지금 산재 장애는 급수부터 차이가 나는 거 느끼셨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장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뭐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말이죠. 장애가 남는다면 연금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서 가입자의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한 후에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애는 1급에서 4급까지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틀리죠. 지금 급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거친 후에 연금관리공단에 장애 신청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만약 장애 인정을 받으면 말이죠.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자, 네 번째인데요. 이제 교통사고 장애죠. 그동안에 유국장 TV의 채널에서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후에 장애 인정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명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여기 맥브라이드 장애율표가 나오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는 100분율로 퍼센트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맥브라이드 장애율표에서는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좀 이색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비 환자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중추신경계 마비 환자는 뭐 15%짜리 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31%짜리도 있고 56%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완전 마비가 돼서 뭐 의식이 없다 이러면은 100% 이런 식으로 장애를 판정을 합니다. 네. 만약에 척추 압박골절은 뭐 29%에서 32%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29%입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장애 판정을 의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죠. 자, 이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장애입니다. 네. 생명보험 장애라고 일반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죠. 상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사기업, 즉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으로 말이죠. 질병이나 재해로 장애가 남게 되면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기초로 해서 장애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장애 형태입니다. 네.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장애가 남는다면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뭐 3, 4, 5, 6급은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보험회사의 이름부터가 조금씩 다른데요. 뭐 S생명보험 주식회사, K생명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거 가끔 보셨죠? 김PD님도. 네. 그동안 이 보험회사들은 여러 차례 약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서 1995년도까지 쓰던 약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쓰던 약관도 있었고 또 99년도 2월 1일 이후로 쓰던 약관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5년 4월에도 약관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는 약관을 변경해 왔는데 똑같은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장애 급수가 달라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문적으로 접근했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김PD님, 그러면 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여러 번의 약관 변경을 했을까요? 네. 제가 보험회사의 속사정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아마 추측을 해본다면은 네. 그동안에 그 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이렇게 지급하면서 좀 시행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차원에서 이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약간을 바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좀 불리한 약관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회사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상해보험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위에서는 생명보험 장애 설명드렸죠. 네. 이번에는 상해보험 장애인데요. 상법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 금액 및 기타 급여를 하는 그런 보험인데요. 네. 이런 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 금액에다가 지급률을 곱해서 보험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애에 대한 지급률이 10%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말이죠.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즉, 지급률이 몇 %인가 이것이 지급보험인 것입니다. 네. 지급률이 몇 %인가 이것이 곧 지급보험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해보험 역시 1998년도 7월 이전 약관이 있고 1998년도 7월 이후 약관이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거의 통합이 됐는데요. 네. 자, 김 PD님, 이 또한 생명보험처럼 약관을 변경을 해왔는데요. 왜 이렇게 약관을 변경하는지는 위에서 제가 생명보험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네. 자, 이런 겁니다. 요추 압박골절인데 말이죠. 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1998년도 7월 이전이면 지급률이 15%에서 40%까지 적용이 되고요. 네. 1998년도 7월 이후에 가입자라면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지급률을 더 낮춰놨어요. 10%에서 40%로 약관 변경을 한 것입니다. 네. 뭐 대충 이런 식이죠. 지급 방법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네. 자, 7번째입니다. 국가배상법 장애. 자, 이건데요. 자, 의미는 말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함의 목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해서 1급에서 1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책자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맥브라이드 장애율표를 따지고 들어가려니까 사실은 그 안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추상장애입니다. 네. 김 PD님, 전에 그 제가 76번 영상에서 말이죠. 추상장애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 그 기억나시죠? 네. 추상장애는 맥브라이드 장애율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성형외과 그 장애 판정 의사들은 말이죠. 국가배상법의 노동능력 상실률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김 PD님? 오늘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장애가 발생하면 측정하는 방법이나 장애의 종류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참으로 여러 가지다는 것을 아셨죠, 오늘? 네. 네. 그 국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 네. 사람이 다치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발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 네. 이렇게 뭐 많은 종류의 장애 판정 종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또한 그 보험회사의 약관 변천사는 보험회사가 얼마나 보험가입자의 편이 아닌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역시나 그 매번 강조했듯이 말이죠. 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장애 판정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의 그 경험한 지식을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영상화한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